사건의 이 범죄의 성격, 특성을 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인 것 같아요. 법들이 있다 이러면 합니까? 그래? 이제 수사기관에서 문제는 빨리 끝내려고 합의하면 뭐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계속 합의를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도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그 여자를 스토킹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입니다. 최근 이른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순정으로 가장한 이 범죄의 실체는 지속적 괴롭힘이죠. 자칫 협박과 폭행, 심지어는 살인까지 확산될 수 있는 이 스토킹 범죄. 사회를 경악으로 몰아넣었던 노원 세모녀 사망 사건도 바로 이 스토킹 범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이 스토킹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맨날 반복적인 일이죠. 예. 박 변호사님은 다리 깁스를 하셨었는데 네, 깁스를 풀고 이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젠 축구도 가능하십니까? 아직 불가능합니다. 아직 불가능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죠?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는 구애, 수뇌부 이런 것으로도 과거에 많이 좀 알려져 있었고, 그렇죠.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예. 이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사례부터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치과에서 일하는 30대 간호사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이었어요. 40대로 보이는 점잖은 환자 한 분이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치료가 다 끝난 뒤에도 계속 병원에서 저를 찾아와 만나달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는데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 들어와서는 반지며 기프트카드, 핸드크림, 마카롱 같은 선물을 주면서 계속 교제를 요구했어요. 알아듣게 잘 얘기했는데도 막무가내였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을 거절하니까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거냐며 괴롭히고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꽃다발을 들고 병원으로 들어와 있길래 나가달라고 했지만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라면서 버티고 안 나가지 뭐예요? 이런 일이 벌써 6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요. 저도 괴롭고 병원에도 눈치가 보여서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지금 들으신 사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느냐? 박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계속 집벽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계속 찍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 찍었는데도 거절하면 다시 또 찍으면 그건 범죄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가해자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이제 이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뭐 폭행이나 협박, 살인까지 간 사건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 가해자 입장에서만 보면 끈질기게 구애를 하는 그런 사건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아니 뭐 사랑한 게 죄냐? 나는 정말로 좋아해서 그런 것뿐인 거지. 내가 네 사람을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억울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옛날에는 남자가 좀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끈기 있게 계속해서 이게 구애를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뭐 미덕 아닌 미덕을 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뭐 미를 얻는다는 얘기도 하면서 막 마치 그게 남자로서 어떻게 보면 남자다움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서 약간 잘못된 그런 어떤 뭐 생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또 그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약간 관대하게 또 했단 말이에요. 뭐 남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확실하게 명확하게 표시를 하던가. 이렇게 오히려 피해자를 탓한 경우도 있어요. 네가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단호하게 했으면 그럴 텐데 약간 여지를 두니까 오해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이제 좀 알려져서 예. 단순히 이건 물론 한 번 정도는 할 수 당연히 뭐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상대방이 하는 노라는 게 단순히 한 번 빼는 게 아니라 정말 노라는 거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한 번 그냥 한번 튕겨보나 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심지어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과거에 비슷한 얘기들을 좀 들으신 적도 있었겠습니다만 좋아하는 이성을 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다음에 문을 잠궈버리고 결혼 안 해주면은 안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 승낙을 받아서 결혼을 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라고 했던 얘기들도 좀 있었죠. 옛날 같으면 사실 그건 다 범죄인데 예. 그냥 뭐 예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알려지는 게 부끄러워할 수 있고 너가 어떻게 옛날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처신했길래 남자가 저렇게 하냐.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두려워서 그냥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은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지금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들어가 보죠. 신 변호사님. 예.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꼭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범죄다라고는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도 또 있을 수가 예, 예. 있으니까요. 여성이 남성을 또 스토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거 퇴거불응죄가 같이 기소가 된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징역 10개월까지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된 거는 역시 퇴거불응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퇴거불응죄만으로 사실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으로는 경범죄 처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건 1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이 지금 추가된 게 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10만 원이 선고된 겁니다. 그러니까 퇴거불응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퇴거불응죄를 적용을 안 했다면 예. 그냥 벌금 10만 원만 내고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어허. 보통의 경우에는요. 알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이 스토킹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예. 박 변호사님, 이 스토킹 어떤 의미입니까? 스토킹이라는 것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다음에 주거나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예. 그리고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주게 하거나 주거 등 그 부근에 그 물건을 두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인 반복 행위가 있어야 되고 불안감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런 요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 변호사님, 예. 이 유사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보실 때 이거는 스토킹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만한 어떤 표지, 요건 이런 게 있을까요? 정의에서 규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 정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야 된다. 반해야 내가 싫다는 자꾸 수사한다. 명확하게 예. 됐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나를 찾아가니까 나를 찾아오거나 이런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널 사랑한다고. 그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겠죠. 안 됩니까? 예. 그다음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직업가 중요해요. 불안감과 공포심. 예. 그럼 이거 어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긴 하긴 한데 이게 단순히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오거나 이것만으로 내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스토킹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거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법문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생활상에서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행위가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지금 열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한적인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 아마 지금으로서는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예를 들면 그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그다음 지켜보고, 그다음에 전화나 팩스, 우편 이걸 계속해서 보내는 행위. 그다음에 제3자를 통해서는 직접 선물이나 전달하는 행위, 아니면 집 앞에 놓고 가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문 자체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지속적이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 반복적 행위라는 것 자체는 사실 법적으로 이 지금 현재 그 모녀 살인 사건에서도 3개월 정도를 쫓아다녔거든요. 1월부터 4월간 이제 3개월간 4월까지 이제 3개월간 집요하게 갔는데 과연 이걸 지속적 반복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나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 뭐 외국의 처벌례를 보면은 외국에서는 2번만 거절해도 바로 이제 범죄라고 상대방도 아니고? 2번만 해도 영국에서는 2번만 해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예. 3개월간 계속 쫓아다니는 행위를 직접 연락한 행위는 좀 횟수가 적거든요. 근데 계속 그 주변 상가나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배회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살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쭉 가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현행법으로 봤을 때도 이 그 모녀 살인 사건에서도 지속적 반복적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박 변호사님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여성폭력 이런 사건들도 많이 좀 다루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직접 다루시거나 아니면은 여성변호사회에서 연구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예,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보면 이제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접수가 스토킹 범죄 90% 정도가 현장에서 그냥 종결이 됩니다. 89.2%. 89.2%. 약 90% 가량이 바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그냥 훈방 조치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이제 이주 여성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주 여성이 이제 그 이혼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혼까지 도와드렸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집요하게 계속 스토킹을 합니다. 계속 저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일하는 와중에도 뭐 너 그 어떤 사람이 커피 갖다 주던데 그 남자 누구야?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랬는데 이제 경찰에 신고하니까 이분이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이런 식이니까 그 뭐 남편이 그냥 보러 와서 그런 거다. 그냥 그걸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안 되는 그 한국말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통역사를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계속 자기 집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뭐 속옷이나 이런 걸 가져가고. 그럼 비밀번호 가해 남성은 한국인이었습니까? 한국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돼서 이분이 이제 심각하게 그런 두려움 같은 걸 느끼고 있어서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 당사자도 이게 무슨 스토킹이냐? 난 그냥 아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보러 간 거다. 그래서 속옷은 왜 가져갑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그 처음에는 이제 가져간다는 거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왜 그 펫맘처럼 보는 그런 CCTV 같은 거를 했더니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가져가고 그 남자가 이제 남편인 것으로 밝혀지고 그래서 이제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한 상태고 네. 이렇게 이제 외국인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많이 요새 온라인 문제가 많으니까 엄청 많은 뭐 DM이나 뭐 그런 걸 많이 당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토킹 범죄는 굉장히 좀 종합적인 그런 그 범죄 행위들이 많이 있네요. 절도 또 주거 침입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법 위반 그런 부분도 있고 심해지면 살인을 하거나 폭행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 성폭력 전담은 아니고 전문 변호사시죠? 신 변호사님께서는 비슷한 사례를 다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뭐 단순히 스토킹,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토킹 범죄만으로는 사실은 재판까지 오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셨다시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재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직결심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형사재판에 와가지고 뭐 재판을 받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지금 이 사건처럼 다른 죄와 보통은 결합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가 주거침입이나 퇴고무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자기 스토킹하는 여자 집에 숨어와서 밖에서 몰래 창문을 통해서 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게 제가 옛날에 재판했던 사건 중에 직장 상사였어요. 직장 상사가? 상사가 몰래 그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피해자가요? 피해자 옥탑방에 사는데 몰래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통해 딱 하면서 뭐 샤워하고 이런 것도 막 훔쳐보고 막 이랬던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여직원의 책상 밑에다가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해가지고 그걸 촬영했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직장 상사였던 거죠. 야,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심하네. 다른 범죄하고 결합됐을 때만 보통 이제 보통의 재판 절차가 넘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뭐 따라다니거나 뭐 소위 말하는 구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재판정까지 오기는 쉽지는 않았죠.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네. 스토킹 범죄가 아무래도 이성적인 그런 관계에서 생긴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별할 경우에, 네. 거절할 경우에 당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질문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혜롭게 헤어지는 방법, 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을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이별을 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애인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출근하기 전에는 연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법상으로는 문자로 하지 않는다.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장소도 중립적인 곳을 선택을 한다. 서로 너무 추억이 많거나 그런 곳에서 이별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불분명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희망 고문을 느끼게 되니까 단호하게 이별을 설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잔혹하게 굴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너에게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난 이제 이별을 해야겠어. 라고 얘기해야지 뭐 그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 자극하거나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비슷한 말인데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넌 가치가 없어. 넌 나랑 사귈 수 없어. 넌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들게 이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이별을 고했을 때 좋지 않은 행동, 상대방의 이제 그 폭발적인 심리 같은 거를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독거려 주되 절대 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별하는 거 고마웠어. 이때까지는 이제 우리 이때까지 잘 지냈고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는 뭐 공포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그때도 당신의 또 이야기를 또 분명하게, 나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점이 싫어. 나는 이제 헤어져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래요? 이혼 소송할 때도 뭐 왜 이렇게 집을 나가거나 할 때도 문자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그 상대방이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적어도 예의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아까 말했던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좀 단호하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비하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좀 현명하게 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정을 건들지 않되 단호하게, 네. 그리고 여지를 주지 말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원께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예. 피해자가 어렵게 고소를 했습니다. 예. 어렵게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정말 반성한다. 한 번만 봐주면은 내가 네 눈앞에서 사라질게.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찍을까? 뭐 이렇게까지 한다면 피해자들이 또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고소를 취하거나 처벌 불허 의사를 밝힐 수도 있는데, 이거 그 고소가 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예. 어떻게 하는 게 또 현명합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 뭐 여러 여성단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사실 가장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의소 불발죄로 한 거거든요. 반의소 불발죄가 물론 뭐 잘 해결이 돼서 서로 간에 잘 합의가 돼서 이제 뭐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를 표시하면 좋은데, 사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통해서 처벌 불허 의사를 끄집어 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또 악용돼서 이걸 통해서 협박하거나 너 안 해주면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라고 해서 오히려 이걸 또 다른 어떤 2차적인 범죄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예 없어버리면 그냥 어차피 뭐 처벌을 불허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되고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피해자한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이게 있으니까 너만 난 용서해주면 돼.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거를 갖고 집요하게 이걸 요구하거나 협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것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줘야 이 사람이 완전히 뭐 더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나를 또 협박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도 해코지 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합의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뭐 물론 가해자가 정말로 뉘우치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고 하면 좋긴 한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왕 고소를 한 마당이면 사실은
저는 가급적이면 쉽게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보통의 경우에 진심으로 뉘우쳐서라기보다는 처벌 자체를 당장 면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지, 정말로 이거를 내가 정말로 뉘우쳐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줌으로써 또 다시 나와서 어떻게 또 범죄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이 가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호한 입장을 좀 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나갔다가는 우리 또 추가 해코지 할까봐. 예.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그렇게 할 사람이라면 사실은 용서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사람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위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스토킹 범죄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강력 범죄로 또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처벌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예방이 굉장히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이렇게 분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해자가 요청하는 신변 보호,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경찰이 바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임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10월부터는 이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하는 부분은 스토킹 피해자 반경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 통신을 위한 접근 금지 등이 있고, 만약에 또 이 사람이 이걸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잠정 조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이때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 동안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잠정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뭐 복잡하긴 하네요. 예. 예, 그렇지만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잘 안 되죠. 예,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그 장소나 위치 같은 것이 이제 바로바로 경찰청에 보고가 되는데, 이미 이런 스토킹 범죄나 데이트 폭력 같은 걸로 원하는 여성들은 많은데, 여성이나 남성들은 많은데 또 보급되는 게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판단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또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심의를 할게요. 여쭙겠습니다. 예. 올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이죠. 예. 뭐 참 오랜 시간 동안 지난한 과정을 겪어서 결국 시행되는 모양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실 20이 처음에 발의된 지 22년 만에 사실 통과된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 긴급 조치라든가 잠금 조치가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처벌이 강화됐다는 거겠죠.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는 못했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만약에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처벌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에 그 우리가 사례를 좀 들려드린 바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지 않고 예. 그냥 바로 스토킹법 위반이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징역 3년 이하, 가능하는 거죠. 벌금 1,000만 원, 3천만 원입니까? 예. 3천만,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박 변호사님, 온라인 스토킹이라고 또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거는 처벌이 어렵다, 이런 지적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 스토킹이란 이게 뭡니까? 온라인 스토킹은 이제 개인정보를 알아서 저장하고 사생활을 캐내고, 그리고 원치 않는 글이나 이미지를 전송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그 당사자를 사칭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그리고 다른 범죄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포해가지고 범행을 부추기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킹이 그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량,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걸 이제 온라인 스토킹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명확성 원칙 같은 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나 그 사진이나 이런 걸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약간의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다 처벌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여성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80% 정도가 온라인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 대표적인 온라인 스토킹은 처벌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 뭐 널 사칭하게 하거나 다른 거에 뭐 이쪽에다가 나 뭐 조건 만남 원해요 이런 식으로도 퍼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치 않는 전화가 계속 오기도 한다. 나의 사생활 전화번호, 뭐 어디 사는지, 학교가 어딘지 이런 것까지 다 퍼뜨려서 막 전화가 오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리가 힘들잖아요. 누군지 모른다. 1번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엄청나게 고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계속 또 재생산 확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속적 반복적으로라고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가 사실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개인의 정보를 캐서 네. 그거를 나를 안 만나주면 그걸 공개하겠다. 네. 근데 신 변호사님, 이거는 N번방 사건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해서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스토킹 처벌법으로 꼭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다른 법으로 예, 적용이 맞습니다.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까지 22년 동안 통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은 완벽한 법을 처음부터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러다 보면 논의하다 보니까 결국은 통과 못하고 계속해서 지체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의 공백이 생겨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법이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예. 우선적으로는 대표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차차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사실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이거를 다 하고 나서 해야 된다라는 건 좀 약간 무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스토킹 처벌법 제정된 것만으로 좀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스토킹 처벌법으로 지금 처벌할 수 없는 것 중에서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문서위조법 등 같은 경우로 다른 법률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다른 것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면서 이 법을 얼마나 잘 피해자 보호 쪽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좀 필요하고, 부속되고 이 법이 좀 이런 게 미진하다 이런 게 미진하다 비판할 건 아니고요. 어떤간에 이 통과돼서 이게 시행되는 것 자체마다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미진한 부분들은 좀 보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동안 쌓여온 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예. 그죠?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좀 물론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때문에 시대가 또 워낙 빨리 바르고 과학 기술이 또 빨리 변하다 보면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또 새로운 이제 범행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방법을 다 지금 한꺼번에 담기는 어려우니까 어렵다.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괄 규정에 빠져서 처음에는 이제 포괄 규정이 있었는데 뒤에 뭐 그 밖에 기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열고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열고 조항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논의 과정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사처벌은 반드시 명확해야 되기 원칙이 있어야 때문에 되니까. 명확하지 못하면 어차피 위헌 소지가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이게 제한적 열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슷한 거를 다 이 처벌하는 규정을 넣을 거냐, 그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보면 처벌 공백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건 안 된다고 할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죄 못된주에 따라서 죄와 처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법이 규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기타 뭐 비가 유사한 사항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 자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10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건 소급 적용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어떡합니까?
그게 문제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조를 해야 되나요? 뭐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형사적인 방법 외에 민사적인 방법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민사 신청 방법이 있거든요.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잠정 조치나 이런 것들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보통 할 수 있는 건데 부수적으로 해가지고 민사적으로는 내가 이런 게 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소명이 이루어지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요건의 접근 금지라는 거를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물론 아까 그 경범죄 처벌법이나 아니면 스토킹 처벌법도 마찬가지긴 한데 위반했을 때 과태료밖에 부과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막무가내로 나는 그거 나 완전 어기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막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가능은 하지만 네. 이걸 위반했을 때 물론 제재 수단으로서 얼마의 뭐 제재금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말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아까 그 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좀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경찰이 그래서 신변보호 조치로서 정말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는데 가서 경고하지 말아라. 너 죽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기고 나서 사실 실제로 살인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걸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뭐겠냐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건 없어요. 그렇군요. 그게 좀 이제 이 법에서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처벌불원 의사 말씀하셨죠. 반의사 불벌죄인데 스토킹 처벌법 지금 새로 생긴 이 법 이것도 반의사 불벌죄입니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피해자가 아유 됐습니다.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못 하네요. 네. 예. 그 합의 스토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의 서울- 스토킹? 예, 예. 그건 또 뭡니까? 예, 예. 더 집요하게? 그러니까 아까 그거를 해달라고. 저희도 이거 해보니까 스토킹 사건 해보니까 아까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자인 형제나 엄마, 누나, 여동생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막 합의해달라고 옵니다. 남자가 오면은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해달라. 근데 이제 여기도 무서운 거예요. 또 그 자체가 스토킹이군요. 네, 합의 스토킹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합의해달라, 너 봐달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문제는 빨리 끝내려고 합의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계속 합의를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도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그 여자를 스토킹한다. 그러니까 이걸 합의했지만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결과적으로 합의해 주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나와서 너 왜 나 이걸 갖고 신고했어 이러면 또 다시 괴롭힐 수 있는 거고 2차가. 그러다가 보면 오히려 더 격화돼서 보통 더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던 건데 단순히 이게 합의만 된다고 해서 이거를 처벌 안 하는 걸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이 범죄의 성격, 특성을 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인 것 같아요. 법들이 있다 이러면 안 됩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 범죄가 사건이 터지면 사실은 어떤 인기 영합적으로 사실은 빨리빨리 만들어버리는 게 고려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 자기 이름으로 어떤 법안 하나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 속기록 국회 이제 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이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토킹이 있다 이런 식의 전제를 두고 이 반의사 불벌죄를 하더라고요. 이 법 자체가 전혀 약간 방향이 다른 거죠. 공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과 법이.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스토킹이란 거 있잖아. 남자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땐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남자가 좀 잘 몰라가고 오해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너무 강하게 처벌하는 건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자체가 사실은 가해자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피해 입장에서 한 번에도 남자가 와서 싫다고 했는데 계속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선해 해석해가지고 남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한 번만 봐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냈으니까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합의 스토킹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론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부모가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저 나쁜 것이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독하네. 독하네. 네. 이러면서 여론이 더 그럴 수도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나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은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이제 밀도 있게 따라가고 있는 사건 중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있고 정인지 사건이 있는데 지난 4월 24일자 방송 석시에 대한 첫 공판 저희가 그 취재 기자가 갔다 와서 한 방송인데 댓글 엄청 많이 달아주셨어요. 예, 예, 저희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남아 있는 댓글 좀
주요로 볼 수 있는 댓글 중에 얼굴 공개하라는 댓글들이 좀 많았어요. 예, 라라님, 제발 땡땡 좀 공개하소. 그럼 다 밝혀질 텐데 너무 시간 끈다. 그리고 경찰하고 검찰을 비판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조호중님, 석 씨 얼굴을 공개하라. 그래야만이 전 국민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올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을 또 해주셨고요. 축복님도 밝히고 싶다면 공개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처럼님께서는 석 씨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라진 아이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윤그린님, 이분 글은 저희 마음하고 너무 비슷해서 같은 마음이어서 채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법이 이 아줌마, 석 씨죠. 석 씨에 의해 놀아나야 되는지 도무지 밝혀낼 방법은 없는가요? 저는 뉴스 볼 때마다 어찌 해결해야 할지 생각됩니다. 막막하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저희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최후 변론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방송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